잠시 후 2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지난달 14일에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구치소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 과연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자 이 최후 변론인 오늘은 먼저 이 1시간 정도 증거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제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는 이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서 이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탄핵 심판의 당사자죠. 이 청구인이자 이 검사격인 정청래 국회 이 탄핵소추위원과 피고인격인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게 됩니다. 헌재가 이 양측의 이 최후 진술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오늘 이 최종 변론은 6시간을 훌쩍 넘겨서 밤늦게까지 진행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40분에서 50분 분량의 자필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의 최후 진술을 직접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탄핵 소추를 당했지만 헌재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부터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서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왔는데요. 오늘도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변호인단과 최후 진술서에 담을 내용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략 40분에서 50분 분량으로 알려진 이 최후 진술서를 자필로 직접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목되는 건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국민 그리고 정치권에 전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정치 언론들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권했는데 이런 내용이 담길지, 또 향후 전국 전개와 관련해서는 임기 단축 개헌 관련 입장이 들어있을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줄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으로 사실상 이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선포된 계엄이라는 점, 또 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 계엄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없다는 점도 강조할 거란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국민을 놀라고 화나게 만들었는가 하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사과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해 지난해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 탄핵 기각을 호소하면서 헌재가 만약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하는 걸 약속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윤 대통령 측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면서 선을 긋긴 했지만 오히려 여권을 중심으로 이 사실상 임기 전 자진하야도 의미하는 이 같은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해 친윤계의 한 중진 의원은요, 저희 TV조선에 현재 지지자들 눈치를 보느라 이 공개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요. 한 당직자는 이 현재 보수 진영에 있어서 주도권은 당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계엄이라는 행위를 임기 단축으로 책임진다고 하면 당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선 이 임기 단축 개헌론이 이 헌재 재판관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조건부 기각을 끌어내려는 일종의 딜을 하려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고, 또 이럴 경우에는 이 최후 변론에 담을 이런 내용의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관련해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 완전히 일극 체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고 봐요. 예. 헌법 이거를 좀 개헌이요? 개헌을 통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내서 예. 좀 주면 좋겠다는 거 희망사항이고. 어떤 분은 사과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네. 한두 마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과는 있지 않을 것이다. 임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어떻게 네. 국정을 한다는 부분은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최후 진술은요, 국회를 대표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게 됩니다. 네, 국회 측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후 진술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그간 국회 소추위원들은 10차례 변론을 통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자평해 왔는데요. 오늘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을 선포할 만큼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 대한 우려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얘기도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후 변론을 앞두고 있는 헌재 앞은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이 오늘 재판에는요, 1,800명이 넘는 방청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네, 헌재 정문 앞은 이른 오전부터 경찰 통제선, 경찰 버스 차벽이 둘러졌습니다. 재판 시간이 다가오면서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방청 신청에는 총 1,86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서 경쟁률 9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을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선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령을 내리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오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이제 선고만 남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헌재의 시간이 되는 건데요. 선고 시기로는 3월 중순을 점치는 의견이 여전히 많습니다. 네, 이 오늘 재판이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는 거죠. 이 평의 기간은요, 통상 2주 정도로 이후 이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작성한 뒤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조계에선 오늘로부터 2주 정도 지난 이 3월 중순경 이 최종 선고가 이뤄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평의 과정에서 이 재판관 사이에 경론이 오간다면 기일 지정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이후 14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탄핵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